오늘 아시아 증시에는 봄 기운이 물씬 묻어나고 있습니다. 미 증시 덕분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올라주면서 특히나 일본 증시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미 증시 기술수 강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도쿄 일렉트론 같은 기술주가 치고 나가면서 지수를 끌어주는 모습인데요. 현재 고점 부근에서 움직입니다. 1%대 강세 보여줍니다. 니케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 역시 부진을 딛고 현재 27,000원을 상회해서 0.8%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 증시가 3월 들어서 4년 만에 최고 월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연초의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테크주로 자금 이탈이 거셌지만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다시금 돌아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기 포지션을 줄이고 장기 포지션을 늘리면서 중소형 섹터들이 반응하는 등 자금 유입의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락하고 있지만 어느새 7만 8천 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는 센섹스 지수입니다. 오전의 상승을 뒤로하고 이 시각 현재는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인도 증시 관련한 ETF 수익률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상위 단위 이름을 올리는 등 인도 증시 부흥을 점치는 목소리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지수 이 시각 현재는 하락하고 있지만 13,9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강세장을 이어오면서 박스권을 탈출했던 베트남 증시입니다. 하지만 탈출 후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상승으로 탄력을 받기보다는 방향성을 잃은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1330포인트 하단을 지지해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베트남 VN 지수는 0.08%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지수가 길을 잃자 ETF도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어제 기관이 조금 담아주나 싶었는데 오늘 또다시 밀리는 모습입니다. 22,600원으로 전일 대비 0.3%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대만 정부는 알래스카 가스 사업에 참여 의향을 밝히면서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조금 지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연일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주는 모습인데요. 장중 한때 22,400포인트 육박하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0.1% 상승한 22,30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번 이렇게 중국 이슈 깊이 있게 좀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건 스탠리 중국 증시 전망을 좀 상향 조정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 중화권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06% 하락 출발하는데요. 현재 0.09% 강보합세 보이고 있고 HSCI 지수도 0.53% 상승 출발하는데요. 현재 0.06%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본토 증시 업종별로 살펴보면 IT 부동산 업종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던 유틸리티 금융업종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의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조시의 한 제조사 책임자는 휴머노이드 로봇 주문이 5월에서 6월까지 밀려 있다고 밝히면서 로봇 테마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알리바바가 오늘 한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BMW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발표를 했는데 산하의 AI 모델을 기반으로 BMW 맞춤형 차량 AI 모델을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들 최대 관심사는 역시 이 중국의 주요 엔터사 대표단이 한국을 이달 말에 찾아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정말 한한령 해제가 가시권에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되는데 연구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아마 지난 2월 20일 중국이 오는 10월에 열리는 이제 에이펙 계기로 문화사절단을 한국에 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내 한 업체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엔터테인먼트 관계사 및 상장회사 대표단이 3월 말 한국을 방문해 한류 콘텐츠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케이팝 걸그룹도 최근에 이제 중국 방문하면서 사인회를 개최하는 등의 이런 모습들이 이와 같은 기대감을 높여주는 건 사실인데요. 우선 이 한한령 의미를 좀 먼저 짚고 가면 2017년 중국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란으로 암묵적으로 한국 미디어 관련 수입을 전면 중단을 한 것입니다. 이제 바로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전면 선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 그 얘긴즉슨 한한령 해제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점은 지정학적 이슈나 미중 관계 그리고 중국 내수 전략 다변화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완화 조치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네, 중국은 공연, 영화, 드라마, 게임 이 허가 주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기관들이 각자 움직이는 상황에 따라서 한중 민간 문화 교류는 일부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진행되다가 지정학적 이슈가 재차 확대되어 정부 압박이 커지면 잠시 주춤하거나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이번 문화 교류의 목적 자체가 자국 내수 살리기 위한 수출 다변화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한국 콘텐츠 수입보다는 자국의 연예 콘텐츠 수출에 더 큰 목적이 있다는 점인데요. 또 다만 중국 엔터테인먼트 이 시장을 보면 오히려 자국 연예인보다는 한국 연예인 선호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인데, 한국 연예인들이 글로벌 인지도는 중국 연예인들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비용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중국 엔터 관련 기관들의 관심은 좀 많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일단 이 기대가 실제 현실화가 되면은 그만큼 얻어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혹시 중국 엔터 산업 쪽의 요즘 트렌드는 좀 어떤가? 설명해 주실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사실 국내도 유명 연예인들의 수입이 굉장히 높은 건 이미 알고 있는데요. 네. 중국 연예인들 중에서도 좀 유명하다 싶은 연예인들은 한국 유명 연예인들 수입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수입 자체가 워낙 좀 제한적이다 보니 그 큰 시장 안에서의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이와 같은 수입들을 좀 많이 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 거의 한 10배 이상 수준이고, 중국에서 중간급 되는 연예인들 혹은 신인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명 스타가 된 그런 연예인들도 국내 일반 연예인들보다 수입 자체가 몇십 배 된다고 합니다. 중국 연예계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다면 유명한 우리나라의 한국의 BTS나 이정재 등 탑 배우가 중국 유명 연예인들 대비 글로벌 인지도 및 중국 내 인지도가 높으면서 비용이 낮다라고 하면 당연히 선호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진입만 하기만 하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전기차 섹터에서는 지금 자동차 소비 제한을 완화하자는 이런 목소리가 중국에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대도시 교통 혼잡을 이유로 구매 제한 정책이 그동안 있었다라고 하는데, 또 마침 이 비아디 지난해 글로벌 판매 실적이 테슬라 넘어섰다. 성장 속도도 지금 좀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자본시장의 관점에서는 요즘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 항생 테크 지수가 서로 역의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 이런 분석들도 증권가에서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정확히 보면 테슬라와 중국 BYD 주가의 역의 상관관계라고 좀 최근에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게 항생테크라고 보시는 분들은 아마 중국 BYD는 항생테크 편입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항생테크에는 반도체, 온라인 플랫폼 등 기업들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해 중국 전기차가 AI 산업 발전과 크게 연동이 되고 실제 판매량 증가 등 영향으로 전기차, 테크가 동반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테슬라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테슬라와 항생테크가 연동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결국 BYD 주가가 항생테크와 상관관계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테슬라와 BYD, 테슬라와 항생테크는 지금 최근에 이와 같은 역외관계가 좀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는 2023년에 한 101% 상승을 했고 작년에는 한 62% 상승하면서 사실상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에 비해 본토나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이 BYD 그리고 다른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전기차 테크주들은 그동안에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던 상황에서 작년부터 중국 정부의 강력한 내수 부양 정책에 힘입어서 실제로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실적도 개선되는 이런 긍정적 효과가 이제야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상 테슬라, BYD 등 전기차 업체들은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에 연동되어 있다 보니 그동안 몇 년 동안 주가 흐름을 보면 같이 그 추세 자체는 움직여 왔습니다. 주된 수요가 유럽, 인도, 중국 등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개별 기업의 모멘텀 효과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폭의 차이는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테슬라와 BYD 주가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장기 추세라기보다는 우선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중국 부양책 효과의 차별화로 인한 좀 단기 추세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